안녕하십니까. 44강 ITQ 엑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과정에는 중첩 if 함수, and 함수, or 함수에 대해서 함수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제를 풀고 결과를 한번 엑셀 파일에서 직접 도출을 해봤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제2작업에서 목표값 찾기, 필터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낸 다음에 그 추출해낸 데이터의 서식 설정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죠. 자, 금일에는 VLOOKUP 함수 한 가지만 대해서 복습을 할 거고, 그리고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저희 VLOOKUP 함수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함수를 하루에 두 가지 함수씩 공부하기로 했는데, VLOOKUP 함수를 하루 하나 잡고 하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는 ITQ 엑셀에서 꼭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인수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 VLOOKUP 함수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볼까요? VLOOKUP. 자, lookup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에서 lookup이라고 있어요. lookup.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게 쳐다보다, 올려보다, 찾아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V라는 말은 열에 대해서 세로줄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고요.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HLOOKUP이라고도 있어요. 이거는 수평에 대해서 호라이즌이 그 수평선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HLOOKUP도 있는데 우리 ITQ 엑셀에서는 VLOOKUP이 자주 나옵니다. VLOOKUP은 이제 세로줄, 필드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배웠던 함수인데 좀 항상 나오는 함수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자, 어떠한 값을 주어진 필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이 첫 번째 열이라는 거는 기준이 데이터가 있는 열부터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구해야 되는 그 열에서부터 첫 번째 열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열 번호의 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좀 말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지정한 셀의 범위의 가장 왼쪽 가장 1번 위치에 있는 값을 포함해서 찾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장 왼쪽 열에서 특정 값을 찾은 후에 그 특정 값이 지정한 열에서 같은 행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형식과 사용 형태를 한번 볼게요. 형식을 보시면 VLOOKUP에서 첫 번째 인수로 찾는 값이 오고 두 번째 값으로 영역이 오고 세 번째 인수로 열 번호가 오고 네 번째 인수로 옵션이 온다. 자, 옵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0 또는 false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0 또는 false가 오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죠. 1 또는 true가 오게 되면 근사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가장 비슷한 값을 찾아주는 것이 1 또는 true입니다. ITQ 시험에서는 0 또는 false 값이 가장 많이 옵션으로 오게 돼요. 자, 사용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VLOOKUP 함수명으로 써놓고 첫 번째 인수로 K가 왔어요. 그러면 K를 두 번째 인수 범위 내에서 찾아서 그 범위의 열들 중에 세 번째 열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이 인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알아두세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G열 10셀, G열 10행, G열 10행 셀에 이 값이 첫 번째 인수의 값이 B2부터 F6행까지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 값을 표현한다. 그리고 둘 다 근사값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값을 찾아줘야겠죠. 0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 가장 정확한 값을 찾는 거예요. 네, 자, VLOOKUP 함수에 대해서는 예시를 여기까지 보시고, 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를 표시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는 몇 점인가요? 네, 100점이네요. 자, 100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은 100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함수식을 확인해 본다면 이런 식이 되죠. 자, 첫 번째 인수로 내가 찾는 값, 두 번째 인수로는 데이터베이스, 자, 정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찾는 값이 이 데이터의 몇 번째 열에 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값을 찾아달라라는 문제예요. 그죠? 자, 한번 함수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자, 문제가 뭐였어요?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 자, B4가 B열 사행이 무엇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B열 사행. 자,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 자, 수학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볼까요? 수학은 자, 보세요. 데이터가 1번 A열부터 쓰여 있지만 우리가 찾는 값이 B열에 있죠. B열 누구? 홍길동부터 찾고 있기 때문에 A열에 대해서는 필드를 세지 않아요. 그래서 필드가 들어와 있는 내가 찾는 값이 속해 있는 필드부터 센다라고 했으니까 B열이 1열, C열이 2열, D열이 3열이 되겠네요. 자, 수학 점수는 몇 열이에요? 수학 점수는 4열이에요. 이 열에 있는 4열입니다. 네 번째 열에 수학 점수. 누구의 수학 점수?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는 몇 점인가? 이거를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인수가 무엇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오는 옵션은 0 또는 생략되었을 때의 가장 정확한 값, 1 또는 true가 오게 되었을 때, 생략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0 또는 false가 오게 되었을 때 가장 정확한 값, 1 또는 true가 오게 되었을 때 가장 비슷한 값, 근사값을 찾는 문제죠. 세 번째 있는 인수 4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인수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인수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열 번호, 필드 번호예요. 필드 번호. 자, 4라는 기준은 무엇이다? 기준은 무엇이 된다? 내가 찾는 값이 포함된 기준이다. 자, 지금 데이터는 번호라고 해서 A열부터 지금 다 데이터가 있지만 이 A열에 대해서는 세지 않는다. 내가 쓰는 데이터가 B열에 있죠? B열. 그럼 B열부터 1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열, 3열, 자, 수학은 4열이 되겠죠. 수학은 4열.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이름이 여기에 있잖아요. B열에 있잖아요. B열, B열에 있잖아요. 자, 이 B열에 첫 번째로 여기 B열 필드에 있으니까
여기 phi 열을 첫 번째 열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열. 그래서 4라는 이 필드는 수학 점수를 찾을 때 수학을 가리키는 점수, 수학 점수를 찾기 위해서 필드 열이 지금 4로 온 거고, 필드 열을 3으로 바꿔주면 아까 3은 문제가 어떤 문제였나요? 자, B열이 1열, C열 2열, D열 3열, 수학 4열. 자, 3열이라고 바꾸게 되면 인수 숫자를 3으로 바꾸게 되면 영어 점수를 구하겠네요. 자, 누구의 영어 점수? 홍길동의 영어 점수. 왜 홍길동인가? 왜 홍길동인가? 자, 첫 번째 인수로서 홍길동, 그 누군가, 특별한 내가 찾을 대상에 속해 있는 B열을 찾게 되죠. B열. 자, B열. 자, B열 사행이에요. 근데 B열이 속해 있는 B열부터 모든 필드의 값을 중에서 사행이 속해 있는 값이 누구였어요? 홍길동이었죠. 홍길동 써 있었죠. 그 홍길동이 속해 있는 열들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였어요. 네 번째 있는 필드의 홍길동의 점수는 뭐였어요? 네 번째는 수학 점수였죠. 수학 점수가 100점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 값의 가장 정확한 값은 도출되는 값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자, 조금 어렵나요? 자, 만약에 수학 점수가 아니라 영어 점수였다면 자, 영어 점수는 홍길동 학생의 영어 점수는 몇 점입니까? 90점이네요. 자, 90점이 도출되도록 VLOOKUP 함수를 한번 수정해 본다면, 자, 누구의 점수냐면 홍길동의 점수니까 B열 사행 맞는지 보러 갈까요? 자, 홍길동의 점수 B열 사행. 네, 홍길동 선택되어 있어요. 맞네요. 첫 번째 인수 확인. 자, 두 번째 인수는 범위가 온다고 했죠? B열 2행부터 F열 6행을 지금 범위로 지정했네요. 자, 범위로 선택된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름이 있는 B열부터 B열 1행 셀부터 김대한님 셀부터 자, F열의 마지막 점수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B열 2행부터 F열 6행까지. 자, 문제를 보시면 B열 김대한님부터 이렇게 드래그 처리되어서 강호동님의 평균 점수까지가 이렇게 두 번째 인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들 중에 B열 4행의 행에서 자 보세요. B열 2행부터 B열 2행부터 F열 6행까지의 전체적인 범위 중에 B열 4행이 속해 있는 이 셀에 가로줄에 네 번째 행,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빈칸에 쓰여 있는 점수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지금 저희는 세 번째, 영어 점수니까 영어 점수를 구해야 되니까 홍길동님이 속해 있는 영어 점수는 B열이 1행, 국어 2행, 영어 3행이었죠. 자, 3행의 홍길동님의 점수 90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B열 사행 맞아요. 고칠 필요 없어요. 자, B열 사행에서 찾는 전체적인 필드, 전체적인 영역 맞아요. 고칠 필요 없어요. 자, 수학이니까 4라는 그 열의 번호, 열 번호, 필드 번호가 온 것인데 그 영어는 세 번째라고 해서 영어에 속한 열은 세 번째 열이잖아요. 그래서 4는 수학이니까 수학을 빼고
수정할 때 3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영어 점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사행을 바꿔서 3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그렇죠. 90점 나왔습니다. 자, B열 3행의 홍길동님의 D열 영어 점수에 같은 행에 있는 점수 90점 도출됐습니다. 자, 90점이라고 나왔죠? 영어 점수.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홍길동님이 아니라 누구로 할까요? 강호동님 할까요? 강호동인 학생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수식을 한번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 자,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평균 점수예요. 자, 이름이 홍길동 조건 1개입니다. 조건 1개.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D열 5행이 내가 찾는 열의 구분이 되겠네요. 그죠? 내가 찾는 열이 국어 점수 열일지, 영어 점수 열일지, 수학 점수 열일지 몰라. 여기에 영어, 수학, 국어의 열들 중에 어떤 점수를 찾을지는 몰라. 그러나 기준이 되는 열은 지금 가로행, 5행의 강호동님이에요. 강호동님. 그래서 90, 80, 그 뒤에 수학의 80점까지 해서 어떤 답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첫 번째 인수로는 강호동이 들어간다. 두 번째 인수로는 강호동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열부터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끝까지 평균 점수까지의 그 인수 범위를 정해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로는 강호동님이 속해 있는 이 열에서 평균 점수가 지금 맨 끝에 있는 이 표의 맨 끝에 있는 그 서식이었죠? 평균이라고 해서 평균 점수. 자, 강호동님의 평균 점수는 83점이네요. 83점이 나오도록 한번 구해볼까요? 함수식에 우리가 쓸 함수는 VLOOKUP이니까 VLOOKUP 입력하시고 VLOOKUP. 그런 다음 첫 번째 인수로는 지금 강호동님을 찾아야 되니까 B열 6행이 오겠네요. B열 6행. 여기가 B열 6행이죠. 강호동님이 속해 있는 점수. 자, B열 6행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로는 전체적인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전체적인 범위가 A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찾는 값이 선택되어 있는 열을 첫 번째 열로 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한 열은 지금 강호동이니까 강호동이라는 그 문제니까 이름 부분 열에 자, 맨 처음 수식의 인자로는 B열 6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B열 6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는 범위가 온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두 번째 인수에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A가 1열, B가 2열이죠.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여기 강호동님 있죠. 그래서 B열, 자, 행의 번호가 보면 6행이니까 B열 6행이겠네요. 강호동인 학생. 그래서 첫 번째 인수 값은 B열 6행이 오는 거예요. 쉽죠? 자, 두 번째 인수는 범위가 온다고 했습니다. 범위. 자, 강호동을 선택한 열부터 B열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B열 국어, 영어, 수학, 평균까지 선택을 하고 자, 자동으로 B열 1행부터 F열 6행까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되죠. 평균 점수. 자, VLOOKUP. 첫 번째 인수로 강호동님 맞고 두 번째 인수로 전체적인 열에 대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로 내가 선택한 강호동님 자 6행이에요. 여기 5행, 4행,
3행, 2행, 1행이에요. 자, 강호동님이 속해 있는 열의 값 6번이 자, 수학 평균, 자, 여기가 6번 줄이에요. 6번 행에서 평균의 점수니까 누구랑 만납니까? 자, 교차되는 지점 83점이네요. 83점. 그래서 평균에 대한 열은 지금 강호동님이 속해 있는 열을 B열이지만 1열, 2열, 3열, 4열, 자, 평균은 5열이 되겠네요. 5열. 다섯 번째 열. 자, 다섯 번째 열이니까 여기에 5라고 입력이 될 거예요. 그죠? 5라고 입력이 될 거예요. 영어 점수가, 평균 점수가 속해 있는 열의 끝이 지금 5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 친절하게 네 번째 인수로 들어갈 값에 대해서 옵션을 친절하게 외우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사값, 유사한 값을 찾을 때 true 값이지만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그렇죠. 0 또는 fals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가장 정확한 값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0을 입력해서 정확한 값을 찾는 문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호동인 학생의 평균 점수를 구할 때 VLOOKUP 함수를 쓰면 이렇게 된다. 자, B열 이행은 강호동이라는 셀을 선택한 것이고 B열 2행부터 B열 6행까지는 강호동님이 속해 있는 열부터 B열부터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 F열 6행까지 선택을 하신 거고 자, 5라는 인수가 세 번째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평균의 점수가 지금 자, 여기가 국어, 영어, 수학, 평균. 그래서 지금 F열이 자, 국어가 1열, 영어, 여기 이름 있는 열이 1열, 국어가 2열, D가 영어가 3열, E가 수학이 4열이 되는 거죠. 자, 평균 점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5열이에요. 5열.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인수로 5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로 0 또는 false 값이 오게 되면 가장 정확한 값을 찾을 때 나오는 함수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VLOOKUP 함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83.333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이 엑셀 파일, VLOOKUP 엑셀 파일은 지난 시간에 보내드린 5어 VLOOKUP이라는 카톡을 통해 보내드린 엑셀 파일에 똑같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강호동이다, 뭐 평균 점수다, 수학 점수다, 뭐 이민국님의 뭐 영어 점수다라고 이렇게 찾을 경우에 바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함수학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합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부분합. 자,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었어요. 그죠?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데이터 문제를 보시면 제1작업 시트로 옮겨가서 이만큼의 영역을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한다. 첫 번째. 복사한 내용을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내용을 제3작업 시트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다. 두 번째. 자, 컨트롤 V 하게 되면 붙여넣기라고 했죠? 복사하기는 컨트롤 C였어요.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조건을 작업을 하는 건데 조건의 부분합과 윤곽이 나왔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붙여넣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으시죠? 자, 이번에는 열의 너비가 조절이 되면 자, 열의 너비 조절하러 갈까요? 자, 열의 너비 조절하기 위해서 열 구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더블 클릭 따닥 하기로 했었죠?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자동으로 그만큼의 열들이 뭐라고 할까? 정리가 된다.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렬을 하러 갈 건데요. 부분합. 자, 문제를 보시면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고 출력 형태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수익금의 평균과 개발사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열셀, D열의 2. 자, D열의 2라고 해서 분류라고 하는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셀을 왜 선택했냐면 데이터 정렬을 할 건데 데이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 D2 셀을 선택해 가지고 텍스트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거든요. 정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류 셀을 선택을 한 거예요. 분류 셀 선택하라고 했죠. D2 셀, 분류 셀 선택하시고 자, 선택하신 후에 데이터 탭으로 갈게요.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은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 선택하러 갈게요. 데이터 탭 선택. 데이터 탭 선택하면 자, 이쯤에 고급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어요. 고급 및 필터 그룹. 찾으셨어요? 데이터 탭에서 고급 및 필터, 정렬 및 필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을 클릭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희응에서 기역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희응 원래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가는 게 오른차순이라고 하는데 자, 내려올 때는 하로 시작하는 거겠죠? 하로 시작을 해서 기역으로 가는 정렬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내림차순이거든요.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선택. 자, 내림차순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디 선택했죠? 분류라는 이 셀을 선택을 했죠. D열2 D열 두 번째 행 선택을 해서 분류를 선택했고 분류 셀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데이터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죄송합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자 내림차순 정렬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예요. 내림차순 선택. 선택하자마자 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할 수행,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그죠? 원래는 이 순서들이 뒤죽덕죽 섞여 있었는데 저희가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을 그렇죠. 내림차순 정렬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분류가 희응에서부터 기역으로 가고 있어요. 보시면 맨 끝에 이응이죠. 이응 끝에 시옷이네요.
시옷이 먼저 나오는 함수, 그 정렬 처리는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기억, 가나다라, 마바사, 하까지 나올 때까지 점점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하에서부터 기억으로 갈 때는 데이터가 이제 기억에서 거꾸로 희응에서부터 기억자로 가게 되니까 내림차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데이터 정렬은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출력 형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요. 데이터 정렬, 부분합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데이터 정렬을 출력 형태에서 부분합으로 그룹화된 항목을 참고해서 내림차순인지 아니면 오름차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룹화된 항목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항목에서는 분류라는 이 셀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정렬이 되면 출력 형태와 같은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 출력 형태 보면 역할부터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뽑으셨으면 잘 분류 작업까지 하신 거예요.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출력 형태 보여드릴게요.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과가 같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 이번에는 부분함에서 데이터처럼 정렬을 한 다음에, 자, 저희 지금 정렬 작업까지 했어요. 이제 수익금의 평균과 개발사의 개수 구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B열의 to 관리 코드 셀을 선택하시고, B열의 관리 코드 셀을 선택하시고, 자, 데이터 탭으로 가서, 자, B열의 to 관리 코드 셀 선택하셔서 데이터 탭 선택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에서 윤곽선 그룹이 있습니다. 윤곽선 그룹. 끝에 부분 가시면 윤곽선 그룹 찾으셨죠? 유리병, 죄송해요. 데이터 유리병이 아니라, 데이터 탭에서, 자, 데이터 탭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익금의 평균과 개발사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윤곽선 부분에 가서, 윤곽선 그룹에서, 자, 윤곽선 그룹은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탭, 데이터 탭, 데이터 탭에서 윤곽선 그룹에서 윤곽선 그룹 찾으셨습니까? 자, 저희는 부분합을 선택할 거예요. 부분합 선택. 자, 부분합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부분합 선택. 자, 지금 그래서 원래 이 셀을 분류, D2 셀 분류라는 셀 선택한 다음에 위에 데이터 탭에서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니까 여기에 부분합이라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났죠? 네, 여기에서 자, 조건 및 출력 형태를 참고하면서 그룹화할 항목의 분류, 그룹화할 함수의 평균, 그룹화 계산 항목의
수익금을 지정해서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돼요. 자, 볼까요? 그룹화할 항목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관리 코드인데 우리는 분류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록 단추 선택. 그래서 관리 코드가 아니라 분류 선택해 주세요. 분류 선택했고, 자, 사용할 함수가 지금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가 아니라 저희는 평균을 구해야 되죠. 문제에서 평균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평균 선택.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에서는 그룹 부분합 계산 항목에 대해서는 수익금만 지정하면 되겠죠. 수익금만.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 시작 체크는 빼고 수익금 이 부분만 체크해 줄 거예요. 지나가서 체크 해제, 수익금 선택.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해야 되는 거 보세요. 자, 부분합이라고 해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수익금 평균하고 개발사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온 문제가 지금 이거예요. 그룹화 항목은 분류를 기준으로 그룹할 거니까 그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우리는 평균 점수를 쓸 거기 때문에 평균이 나와 있고 그룹합 계산 항목에 우리는 항상 수익금과 100만 달러라고 하는 이 항목이 꼭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자, 보세요. 분류를 기준으로 역할 수행들만 모였고 역할 수행들만의 평균 값이 수익금에서는 569다. 자, 아케이드만 다 더해서 아케이드의 평균을 구했을 경우에 그 값이 678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평균이 2100. 전체 평균은 801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룹 합. 그룹 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보았고, 이어서 2차 그룹합을 생성을 할 건데요. 2차 그룹합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룹합은 어디서 했었어요? 그룹합은 저 데이터 탭에서 그룹합은 데이터 탭 선택하셨어요? 데이터 탭에서 그룹화할 항목에 다시 분류로 갈 거예요. 그룹화할 부분 자, 2차 그룹합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 탭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윤곽선 그룹이었죠?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한 번 더 선택할 거예요. 자, 부분합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부분합 선택. 자, 그러면 부분합이 한 번 더 나오게 되었는데 그죠? 한 번 더 나오게 되었는데 자, 그룹화할 항목의 분류 됐죠? 사용할 함수의 개수 들어가야겠죠. 개수. 자, 평균 아니고 개수 선택. 개수 여기 있어요. 개수 선택. 자, 그런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을 보시면 개발사만 지정을 할 거예요. 개발사만. 자, 수익금 체크 빼고 개발사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 체크 해제, 개발사 선택.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여러분 여기 2차 부분합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류 사용할 함수의 개수 입력했고 부분합 계산 항목에 개발사 지정하라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 반드시 체크 해제할 거예요. 해제.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세요. 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해제. 자, 문제에 따라서 분류, 개수까지 잘 하셨고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개발사까지 완벽해요. 단 한 개. 자, 새로운 값으로 체크 해제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여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역할 수행의 개수, 역할 수행의 평균, 아케이드의 개수, 아케이드의 평균까지 문제를 구했고 그 밑에 시뮬레이션 구분에 대해서도 개수와 평균에 대해서 구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2차 부분합에 대해서도 전부 내가 지정한 뭐 평균 또는 개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윤곽 지우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